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 같이 저하고 살펴볼 내용은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한테 상담 온 내용을 좀 각색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보유 단계에서 내야 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합산매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임대소득이 있었을 때 종합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단계에서는 총 양도소득세에서 6가지 이렇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 모든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 각각의 적용 요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양도소득세 6가지 세제 혜택을 이렇게 보면은 면적요건과 가액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적요건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따지는 거고, 가액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받건 3억 원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양도소득세에서 주어지는 세제 혜택은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액요건을 무조건 충족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공제, 얘네는 처음부터 가액요건이 있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즉 50%나 70% 적용받는 거하고 양도세 100%는 처음에는 가액요건은 없었죠. 순수하게 전용 면적 자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불문하고 가액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 6가지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가액요건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가액요건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받건 3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상담 온 납세자의 사례가 요겁니다. 2019년 3월 10일 날 여러 가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2019년 3월 10일 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대요. 등록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가액요건을 준수를 해야, 가액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자분께서 뒤늦게 공동주택 가격을 이제 조회를 해봤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 가면은 기준시가 조회하는 페이지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물건지를 넣고 공동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살펴봤는데, 강동 롯데캐스펄 아파트거든요. 여기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공동 기준시가를 산정해 보니까 공시 기준일 2019년 1월 1일자로 7억 300만 원의 공동주택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이 초과되면은 여러 가지 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만약 이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6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거의 못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분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본인은 2019년 3월 10일 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2019년 3월 10일이면은 공시 기준이 2019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2019년 공동주택 가격 7억 300만 원을 적용받는다라고 봐가지고 낙심을 하고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개시일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임대 개시일 시점의 기준시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까 그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임대 개시일의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수도권 받건 3억 원이기 때문에. 임대 개시일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득세법 167조의 3, 규정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개시일은 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등록, 임대차 발생, 이 3가지 요건이 AND로 발생해야 됩니다. 따라서 AND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셋 중에 늦은 날을 임대 개시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 이 셋 중에 늦은 날을 임대 개시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은 2019년 6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한 달 뒤인 2019년 7월 10일 날 했고, 실제 임대 개시는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의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이전부터 임대를 개시했다고 볼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 개시일은 언제가 되는 거죠? 셋 중에 가장 늦은 날인 2019년 7월 10일이 임대 개시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엔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니까,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되니까, 이 내용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에서부터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의 1항 1호 라목에 보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준시가를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164조에서 소득세법 99조 제1항 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즉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올해께 새로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연도에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번 가볼까요? 공동주택가격 공시 기준일은 항상 1월 1일로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동주택 가격의 고시일은 매년 4월 30일까지 산정해서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죠? 공시 기준이라고 실제 공동주택 고시일하고 엄연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공시 기준은 말 그대로 공시 기준이래요. 근데 실제 고시일은 4월 30일까지 고시가 된다는 겁니다. 즉 1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가 있는데,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 실제 고시일은 4월 말일입니다. 그럼 세법에서는 공시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은 공동주택 공시일, 즉 고시일, 즉 4월 31일, 이 날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항상 4월 말일자로 개별주택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새로운 공동주택, 개별주택이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19년 4월 31일부터 새로 고시되는 2000년 4월 30일까지는 19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공동주택을 우리가 조회해 봤을 때 기준일, 요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사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납세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은 2019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이제 한번 조회해 봤었을 때 나오는 공시 기준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판정한다 하면은, 이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 10일이기 때문에 공시 기준일 이후가 돼가지고 공동주택 가격이 7억 300이 적용돼서 6억, 그러니까 과세 기준일 임대주택 개시일 당시 6억을 초과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꼴이 될 거고, 만약 공시일, 즉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항상 고시 자체는 4월 말일자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3월 30일이면은 아직 2019년도께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새로운 공동주택, 개별주택이 고시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겠죠? 직전 연도를 준용한다겠잖아요. 그럼 2019년 3월 10일이면은 2019년도께 4월 말일자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2019년도 4월 30일 날 고시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2018년도 직전 연도 거 공동주택을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납세자 같은 경우는 2009년 3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2019년도께 안 나왔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거 공동주택 가격을 준용하면은 5억 5,600만 원입니다. 즉, 그 임대 개시일 시점에 공동주택 가격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가 돼가지고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고시일하고의 의미는 다르고, 세법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기준일이 아닌 고시일이다라고 판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선 납세자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납세자 같은 경우는 임대 개시일인 3월이 2019년 공동주택가격 고시일, 즉 2019년 4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2018년 고시된 기준시가, 즉 5억 5,600만 원을 적용해가지고 가액요건,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를 판정해야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 금액이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으로 인한 다양한 혜택, 가액요건이 있는 것들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적용받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확산배제, 두 번째는 거주주택 비과세, 세 번째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특례 적용까지, 면적 요건까지 충족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이제 적용받을 수 있겠죠. 물론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설령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가액요건이 충족한다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고 다주택 중과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은 과세 기준일 당시에 가액요건만 충족하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때 기준일은 기준일이 아니고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낙담하고 왔다가 요 설명을 듣고 굉장히 흐뭇해와가지고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갔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이 주택을, 즉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을 최소한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가져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때까지 가져가지 못할 거다. 그럼 임대사업 등록할 이유는 없죠. 근데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체크해 볼 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가액요건을 충족했는지, 즉 수도권 안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지,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지를 판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판정하느냐? 한번 그러니까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고 공시일 4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올해 당시에 고시된 금액이 없다. 그러면 직전 연도 걸 준용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갖고 6억 원 또는 3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의 의미하고 임대 개시일의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